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 나온 차는 아니에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차인데 렉서스 LC500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LC500은 이미 출시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컨셉카가 나온 지는 거의 한 7년 정도 됐죠. 5000cc 자연흡기 엔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차의 사운드도 궁금하고, 다운사이징을 이루지 않은 아주 큰 엔진에 높은 토크를 갖고 있는 이 470마력대 엔진은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그것도 궁금해서 차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100km 약간 넘게 주행한 차예요. 그래서 새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길이 잘 많이 들여지진 않은 차죠. 그래서 사운드도 아직까지는 자리가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모로 다 새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차가 제가 운전했을 때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가올지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김새 같은 부분은 워낙에 독특하면서 되게 고급스럽고 정말 스포티하고 현 시대에 또 존재하지 않은 차 같은 느낌도 나잖아요. 디자인면으로 봐서는 거의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멋있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호불호고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스피드 그릴 같은 경우도 다른 어떤 렉서스에 못지않게 거의 완벽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까이 가서 봐도 저 메시 타입 같은 경우는 정말 거미줄처럼 아주 촘촘하게 힘있고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깜빡이를 틀어놓은 상황인데, 깜빡이 같은 경우도 가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특이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 부분은 사실 프리우스 프라임 같은 차도 요즘은 깜빡이가 이렇게 세로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은 토요타 계열에서 아이디얼하게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헤드라이트는 RCF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같은 기능과 같은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변의 모양만 좀 다를 뿐이고요. 보시면 이 부분도 에어 덕트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막혀 있는 건 아니고요. 안에 다 뚫려 있어서 공기 흡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많이들 아실 거고, 스핀드 그릴은 정말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되게 강한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이 부분은 공기 흐름에 있어서 잡소리가 나는 부분을 막아주고 공기 저항 계수를 많이 낮춰주는 사이드 그릴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돌출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없으면은 이 주변에 약간의 휘파람 소리가 날 경우도 있어요, 주행 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루프는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을 선택해야만 카본 지붕이 적용이 됩니다. 그 옵션을 하지 않으면 글라스 루프로 돼 있어서 선루프가 열리는 건 아니고요. 실내에서 실내 커버를 이렇게 밀면은 밖에를 유리를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 유리가 열리지 않는 그런 글라스 루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은 열면 문이 열리고, 닫힌 다음에는 리모컨을 통해서 잠글 수도 있고요. 핸들 레버를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면 잠기면서 사이드 미러까지 이렇게 접히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문 뒤에 보면 뒷바퀴 쪽으로 흐르는 덕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차는 물론 엔진이 앞에 엔진룸에 들어있어요. 뒷바퀴 후륜 구동 장치고요. 그러니까 FR 형식의 차지만 차의 옆에 흐르는 공기 흐름을 뒤쪽으로 빼주는 하나의 에어 커튼 역할을 할 수 있는 덕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는 달리면 달릴수록 공기가 옆으로도 지나가지만 위로도 향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루프나 아니면은 윈도우의 생김새에 따라서 하나의 저항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A필러서부터 저 C필러 쪽까지 바로 공기가 흘러나갈 수 있게 에어로다이나믹한 디자인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옆에서 이렇게 봐도 정말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아니면 정말 멋있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특히 프론트에 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후드 부분이 높지 않고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마치 뒷바퀴 쪽에 미들십에 엔진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끼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엔진이 앞에 있는 차들이 후드 모양이 저렇게 낮게 형성을 하게 설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엔진의 높이나 여러 가지 트랜스미션이나 조향장치 같은 것들이 모두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 때문에라도 앞에 후드가 저렇게 낮게 형성이 되긴 쉽지 않은데, 이 차는 그 부분을 구현해내서 낮은 공기 저항 계수도 실현했을 뿐더러 눈으로 봤을 때도 약간 미드십 엔진일 것 같은 차 모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 타이어는 245, 40에 21인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뒷 타이어는 275, 35에 21인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감 있게 이 라이트의 아주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멋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스포일러 올라온 걸 보셨는데요. 이 스포일러는 실내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자동으로 80km가 넘어가면 스포일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km 이하로 스피드가 떨어지면 또 스포일러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자동과 수동의 두 가지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스포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엔진은 8기통 5000cc에 캐나다 기준으로 471마력입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477마력이라고 나오는데요. 1000cc당 100마력이 살짝 못 미치는 엔진이잖아요. 그 부분이 엔진의 힘을 다 끌어올렸다기보다는 그 엔진의 힘을 남겨둠으로써 엔진의 내구성이라든가 엔진 냉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오일 흐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유 있게 남겨놓고 설계를 했다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0cc인데 1000cc당 한 150마력으로 높였다고 하면 750마력의 차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 엔진을 만들고자 했다면 최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굳이 마력수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차가 어느 정도의 스포츠성을 가미하면서도 럭셔리함과 편안한 운전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엔진의 기본 힘에서부터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LC에는 500H란 모델이 있어요. 그 엔진 같은 경우는 3.5 엔진의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운사이징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차도 만들어냈음에도 고배기량의 NA 엔진을 남겨놨다는 것은 그런 걸 원하는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무게 배분 자체가 앞에가 52, 뒤에가 48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5대5 비율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큰 사이즈의 엔진과 엔진이 앞에 배치되어 있고 후륜구동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나쁜 결과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뒷자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자리를 타이트하게 앉아야만 뒷자리에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키가 약 170이 안 되는 분이 앉았던 공간이에요. 이 앞자리에 어른이 앉아 있을 경우는 대부분 뒷자리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짐을 놓는 공간이라든가 갓난아기를 카시트를 이용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스텝에 코팅되어 있는 카본과 일반 카본이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캐나다 기준으로 루프와 같이 옵션을 선택해서 넣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실내에는 어느 곳도 카본이 쓰여지질 않는데요. 기본 옵션에 카본이 들어간 옵션을 선택해야만 이 부분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에 이렇게 타서 보면 이 차가 과연 스포츠카인지 아니면 럭셔리 세단인지 이런 부분이 착각이 들 정도로 고급 가죽과 고급 재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가죽의 두께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만져보지 않더라도 눈으로만 봐도 이 가죽이 되게 두껍구나. 그리고 알칸테라 소재도 보면요, 얇게 생긴 천의 느낌이 아니라 소위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신 그 세무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두께 알칸테라 소재를 사용해서 상당히 고급져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의 영향 때문에 이 차가 과연 스포츠카인가 럭셔리 세단인가 그 두 개를 꼭 구분짓지 않더라도, 물론 스포츠카의 럭셔리 세단에 들어가 있는 재질을 넣지 말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스포츠카라는 건 기본적으로 빨리 달려야 하는 느낌도 있고 또 좀 민첩해야 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아주 두껍고 고급 소재를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얇고 가볍고 이런 소재를 많이 사용하기 마련인데, 이 차는 또다시 렉서스 LC의 느낌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외모로 보기에는 어느 스포츠카보다도 멋있게 에어로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생겼지만 실내 타서 보면 스포츠카만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더 버리고 럭셔리함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재질을 통해서 이 차는 스포츠함만 즐기는 건 아니야, 평소에 럭셔리함도 즐겨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기판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계기판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세팅이 다 들어와 있고 G포스도 볼 수가 있는 기능도 있고요. 최대 1.5G까지 체크하게 되어 있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 앞차와의 거리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현재 리어 윙 스포일러 포지션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렉서스에서 계속 사용해야 하는 이런 마우스패드 관련 장치는 아무래도 좀 익숙하기 전까지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장치라고 좀 보이고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LS에도 적용된, 일반적으로 스포츠카에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이 10단 미션에는 이 부분이 적용되어 있어서 좀 특이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몰라도 되고 과연 시프팅 할 때 그 변속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 정도만 알고
되고 운전할 때 적용하면 되겠죠. 오토홀드 기능이 있고요. 스포일러 수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스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컵홀더라고 말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이 하나고, 이쪽을 이렇게 열게 되면 일단 수납 공간은 있을지언정 컵홀더는 따로 없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 맞는 컵이 있으면 꽂아도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들면 여기에 수납 공간과 USB 차징 시스템, 파워 아울렛도 있고요. 이걸 닫고 이 스위치를 누르면 앞으로 이렇게 소프트 클로즈로 닫히죠. 이런 세심한 부분은 일본차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실내 라이트가 다 터치로 이루어져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스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룸미러는 프레임리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에는 하나의 커버고요. 유리 자체는 프레임이 없습니다. 오디오는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렉서스의 고급 모델에는 대부분 이 오디오가 다 적용이 되어 있죠. 이 오디오가 좋아서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는 GX나 LX의 모델이 있거든요. 좀 더 프레임 바디 형식으로 만들어진 중대형 SUV인데요. 그 차에도 마크 앤 레빈슨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다른 회사의 SUV를 구입하지 않고 GX나 LX를 사는 이유가 이 오디오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사실 듣는 쪽에 민감하지가 않아서 보스 오디오나 마크 레빈슨이나 이런 것들이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CD 플레이어도 유지되고 있고, 글로브 박스가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매뉴얼 북이 안에 들어있네요. 낮이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부분도 살짝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밤에 보면 정말 미세하게 들어오는데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일정한 패턴으로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의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 앞에 센터 모니터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기본적인 메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여러 가지들 다 들어있고,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서 이곳에서도 완벽하게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평소에 자주 쓰는 그 시트 기능 중에 열선 통풍 시트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보시면 이렇게 밖으로 스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조정하려면 운전 중이라도 이렇게 모니터 안에 들어가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발하기 전에 세팅을 완벽히 해놓고 이렇게 운전을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기 쉽지 않죠. 물론 핸들 열선도 이곳에서 다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아날로그 시계는 그냥 아날로그 시계처럼도 보이지만 GPS랑 연결되어 있어서 시계가 표시되는 겁니다. GPS 자동으로 설정만 해놓으시면 이 차를 계속 폐차할 때까지도 시계를 특별히 건드리지 않고 배터리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시간이 계속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어 트림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알칸테라에 약간 음각이 들어갔잖아요. 물결 무늬로. 이게 일본의 타쿠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장인이 있대요. 굳이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 뭐하니까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그분이 쉽게 소위 말하는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이 무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핸들은 손가락하고 손바닥 그 압력 분포까지도 이렇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만든 핸들이라고 해요. 사실은 잡아보면 되게 편안한데, 편안하다 보니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되게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핸들을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정성을 들여서 이 핸들을 만들었다는 점이 렉서스에서 또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렉서스의 자랑, 드라이브 모드 조절 스위치가 이렇게 뿔처럼 달려있는 것이 보이고요. 노멀 커스텀 모드, 컴포트 에코 모드,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래서 6개의 모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운전 스타일에 따라 아니면 그때그때 운전하고 싶은 상황에 따라서 설정해서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되게 쉽게 바꿀 수 있고 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이 부분 편하게 와닿습니다. 시동 스위치 요 밑에 안쪽에 여기 파킹 브레이크를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는 사람만 알 것 같죠. 그리고 요거를 당기고 밀면 풀리고 열립니다. 지금은 이제 실내에 탑승을 했고 여러분께도 운전하면서 이 느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에 앉은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대시보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핸들도 몸 앞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텔레스코핑의 거리도 충분히 많이 앞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10cm 가까이. 시트 자체의 포지션은 차 바닥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높이를 갖고 있어서 시트가 좀 올라온 느낌을 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받는 포근한 감은 시트 자체의 높이보다는 시야로서의 느끼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TI 기준으로 봐서는 LC의 시트 포지션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로드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길에서 차체 소위 말하는 지상고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차 같은 경우도 5인치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3cm 이상 돼서 일반 길을 다닐 때 큰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등받이는 알칸테라 재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질에 의한 몸을 움직일 때 잡아주는 느낌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솟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등이 많이 움직이진 않아서 앉았을 때 착자감은 상당히 좋아요. 한 가지 단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 앉는 이 자리 바닥 부분인데 이 바닥이 생각보다는 좀 짧아요. 앞뒤 거리가. 그렇다고 요 무릎 뒷부분에 익스텐션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차는 없어요.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트의 그 폼 자체는 크게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알칸테라나 가죽의 재질 자체가 두꺼워서 이 앉는 부분이 좀 더 짧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좀 드는 편이에요. 이거를 설계해서 만든 사람만이 알겠죠.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부분이라든가 손으로 터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렴한 재질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커팅이 잘 돼 있고 스위치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 넣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스위치가 일정한 높낮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살짝의 높낮이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공예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커버가 돼 있어서 이 스크린을 직접 만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터치 스크린이 되지 않으면 플라스틱 커버를 이용해서 어떤 보호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시계까지는 손이 리치할 수가 없어요. 송풍구 같은 경우도 일자라기보다는 약간 위로 솟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평평하게 놓잖아요. 근데 이게 반사가 돼서 얼굴 쪽으로 직접 올라온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항상 세게 틀고 다니고 이렇게 얼굴로 시원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좋은 구조적인 면인데, 많은 분들이 얼굴로 직접 에어컨을 쐬거나 히팅을 쐬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요령 있게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좀 옆으로 튼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 부분들은 이런 느낌을 지금 받게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알칸테라 재질이 상당히 사람을 이렇게 딱 고정하게 만들어서 좀 포근한 느낌이고 안정감을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재질로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닌데 안정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거친路面을 다닐 때는 차에 아무래도 무게감이 많이 느껴져요. 고르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차가 바퀴가 튀는 부분에 무게가 그대로 실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많이 무거운 차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 도로로 올라가서路面이 균일한 곳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죠. 신호대기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엔진룸에서 들어온 소음조차도 전혀 없고요. 지나가는 차가 뭐 세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머플러 사운드가 좀 더 큰 차가 지나가더라도 그게 큰 울림이나 소리의 전달은 되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고요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안에서만 이렇게 소리가 맴도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오히려 조용히 말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렉서스가 갖는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소음 설계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LC에도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 머플러 사운드를 들을 때는 그 머플러 사운드가 재밌게 들려오죠. 시프팅도 물론 더블 클러치 같은 경우보다는 약간 느리긴 하지만 다운 시프팅 할 때는 바로바로 그래도 받아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자체가 딱 눌렀을 때 살짝 한 박자 쉬고 들어가는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를 자꾸 듣고 싶어서 RPM을 높게 쓰고 싶은 욕망이 드네요. 하체 느낌 같은 경우는 딱딱한 게 아니라 단단하다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차가 바퀴 쪽에서 그 무게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는 일단 한번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무게중심이 약간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바퀴가 더 이상 그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서스펜션의 흡수는 느껴집니다. 몸의 움직임은 있죠. 하지만 그 부분에 흡수를 해주면서 버티고 있어요. 차의 무게감을 느낄 수도 있는가 하면 되게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어딘가를 튀어나가지 않을 것 같고 원래 가던 길을 계속 묵직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느낌에 이 악셀 반응을 같이 더해보면 재밌는 느낌이 나요. 이게 럭셔리의 스포츠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되게 고급감이 이 악셀레이션하고 차의 움직임에서도 좀 느껴지는 편이에요. 인테리어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추상적일 수 있는데 M3나 C63AMG 준중형의 퍼포먼스카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중후함이 이 차에는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그 차가 갖고 있는 빠르기를 못 따라갈 것 같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노면에 회전을 하는 길을 돌아봐도 오히려 차가 저쪽으로 쏠린다기보다는 차가 저기서 계속 밀어내고 꾸준히 가는 것 같아요. 무게중심에 그 무너짐은 없죠. 노면 자체가 거칠거나 고르지 않은 노면을 제외하고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길을 운전해서 갈 때는 무게중심의 이동에 의한 몸의 쏠림이라든가 차의 쏠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건 저속일 때 얘기입니다. 고속일 때 같은 경우도 고속 코너링을 심하게 진입할 때 그 진입할 때는 무게가 살짝 옮겨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그 정도까지예요. 더 이상 무너져서 차가 휘청거리거나 나 되게 위험한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차가 다 받쳐주고 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더 과격한 운전을 해도 큰 문제 없이 이 렉서스 LC는 다 받아주고 있어요.
머플러 사운드가 실내에서 들으면 중후한 사운드라기보단 날카로운 사운드가 들려요. 예를 들어서 페라리 사운드하고 람보르기니 사운드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페라리 쪽의 사운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높은 주파수에서 나는 느낌이죠. 스피커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트위터에서 나는 느낌의 소리가 아주 찢어지게 들립니다. 이거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차의 생김새를 딱 봐서는 뭔가 중후하고 좀 더 낮고 굵은 사운드가 나올 것 같은데 사운드는 전혀 반대되는 사운드가 나와요. 이 자체도 100% 퓨어 사운드는 아니고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소리가 출력되는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흡기 소리까지도 다 같이 포함해서 제너레이터가 작동이 된다 그래요. 최적의 사운드를 구현해냈다라고 렉서스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000cc라서 배기량이 넉넉하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넉넉하면서 오는 느낌도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고RPM을 썼을 때 보통 요즘은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출력을 많이 이끄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엔진룸 안에서 막 쥐어짜는 듯한 약간 듣기 싫은 기계음 같은 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뭐 RPM 5, 6000까지 이렇게 써도 이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부담스러운 사운드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대부분 이 머플러에서 그 사운드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머플러 사운드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음의 사운드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핸들 느낌은 크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이고 평범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부분도 고 RPM을 쓰거나 RPM만 높아져도 핸들이 약간 잠기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런 느낌은 뭐 당연히 속도 감응형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특별하게 더 힘있게 조여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작동할 경우는 다양한 컬러를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네, 지금 계속 이 경고등이 들어오는 건 제가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를 낮추려고 하니까 낮춰지지 않는 거예요. 악셀을 띄고 이렇게 밟으면 기어가 낮춰집니다. 이거는 스포츠 플러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 핸들을 잡았을 때 느낌은 그렇게 민감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편안하거든요. 이렇게 쥐어지는 느낌이. 이 부분도 이 차를 개발한 사람이 예전에 어나운싱을 했을 때 핸들의 촉감까지도 다 연구를 해서 핸들을 만들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핸들을 딱 잡았을 때 너무 편안해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핸들링을 다이나믹하게 할 때 과연 이 차가 다 받아줄까? 이 차의 그런 운동 성능이 이렇게 편안한 핸들로 재미있게 움직여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핸들을 살살살 이렇게 해봐도 차의 반응은 금방금방 와요. 그러니까 무딜 것 같은 느낌의 핸들이지만 움직임은 되게 날렵하고 좀 재밌는 핸들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고 있는데요. 항상 부드러운 면은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스포츠카들은 스포츠 플러스에 놓으면 부드러운 건 대부분 많이 없어지고 거의 날카로운 면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악셀 리스폰스도 그렇고 핸들링도 마찬가지고 어떤 코너링, 서스펜션, 하체의 느낌 모든 것이. 근데 이 차는 스포츠 플러스에 가더라도 기본으로 이 차가 운전자한테 주는 느낌은 그래도 더 럭셔리하고 더 편안한 차라는 거를 잊지 않고 있는 기분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스포츠성이 더 강화되는 것이겠죠. 뒷바퀴 조향 장치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유턴을 해보면 확실히 그 유턴의 회전 반경은 길진 않아요. 3차선 안에서는 충분히 유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민감하게 이렇게 핸들을 움직였을 때도 차가 덩치에 맞지 않게 요동을 치질 않아요. 처음 봤을 때 차가 멋있게 쉐입이 생겼고 뒤에 특히 디펜더 같은 경우는 개구리가 앉아있는 듯한 그런 하체 든든함 이런 것까지 느껴지고 해서 이 차를 운전해 봤을 때 미리 생각해 봤던 부분이 차는 되게 묵직하게 나갈 것 같지만 그렇게 뭐 빠르지도 않을 것 같고 중후함만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운전해 봤을 때 선입견은 단번에 없어졌어요. 상당히 토크감도 좋고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 운전했을 때는 이 5000cc만이 갖고 있는 배기량 높은 차들의 토크감 있잖아요.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담겨져 있는 부분에서 분출해 나온 듯한 느낌이 느끼실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이 NA 엔진만 갖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이 악셀에 이렇게 담아서 밟아볼 때 되게 감성적으로 정말 좋은 차를 운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의 퍼포먼스, 예를 들어서 뭔가 쥐어짜낸 듯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좀 더 타이트하고 다이나믹한 운전을 위해서 좀 핸들을 약간 급하게 움직여 본다든가 코너링의 진입 속도를 조금만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 차는 그런 정도까지는 받아주진 않아요. 평소에 여러모로 즐길 수 있는 차예요.
럭셔리함도 즐길 수 있고 스포츠함도 즐길 수 있고 안락함도 즐길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는 스포츠함 부분에서는 약간 좀 덜 받아주는 느낌이 있고, 오히려 안락하거나 럭셔리한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더 많이 받아주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LC라는 차가 렉서스가 갖고 있는 기존의 렉서스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좀 더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하나의 더 상징적인 거를 얹자면 퍼포먼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퍼포먼스가 쥐어짜내는 듯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 차의 큰 심장을 갖고 있는 배포가 큰 여유로운 힘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도 더 저렴한 렉서스도 있고, 이거보다 더 안락한 렉서스도 있고, 이거보다 더 편한 렉서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안함과 안락감 때문에 재미는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차에는 그 재미까지 더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출시한 지 한 2년여가 지난 차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차를 한번 운전해 보고 싶었고, 또 그냥 운전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궁금증에 대한 부분을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렉서스 LC를 보면서 렉서스가 이런 방향으로도 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조금은 우리가 감지를 해서 기대해 봐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